전 시간에 설치한 오라클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실제 자바에서 오라클 DBMS와 연동해 보겠습니다. 자, 자바 프로그램에서 DBMS 연동 과정입니다. 모든 DBMS와 연동하는 과정은 표준화돼서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오라클과 연동하는 과정이 그대로 다른 DBMS 연동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자바 프로그램에서 DBMS 연동 시 다음에 9가지 단계로 연동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SQL 패키지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련 클래스들을 임포트 합니다. 자, 그런 후 DBMS 연동, 즉 DBMS 최초 연결 시 필요한 4가지 정보를 상수로 설정해 줍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설치한 드라이브를 로딩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4가지 연결 정보와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커넥션을 맺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에서는 SQL문을 DBMS 전달하기 위한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생성합니다. 자, 그런 후 실행할 SQL문을 작성합니다. 자, 여섯 번째 단계에서 작성한 SQL문을 스테이트먼트 객체 이용해서 DBMS로 전송합니다. 자,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문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수정, 삭제하니까 자바 프로그램으로 리턴되는 값이 없습니다. 반면에 셀렉트문 같은 경우에는 조회한 데이터에 대해서 리턴을 받아야 되니까 자, 그 결과값을 리절트셋 객체로 리턴 받습니다. 리턴된 결과값을 리절트셋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런 후 리절트셋에서 가져온 결과값을 콘솔로 출력합니다. 최종적으로 DB 관련 작업에 사용한 클래스들에 대해서 클로즈 메소드 호출해서 클로즈 합니다. 자바 프로그램에서 DBMS 연동 9가지 단계를 살펴봤습니다. 실제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클라이언트에서 원격 데이터베이스의 접속 과정입니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원격에 설치된 데이터베이스 접속 과정은 먼저 IP 주소로 설치한 원격지에 접속합니다. 자, 그런 후 오라클 DBMS의 포트 번호 151입니다. 151로 DBMS에 접속 후 다시 아이디와 비밀번호 체크해서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접속하는 과정은 SQL 디벨로퍼에서 접속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자, 접속 시 필요한 연동 정보를 코드에서 상수로 각각 선언해서 연동에 필요한 값을 초기화합니다. 자, 드라이버, 연동할 오라클 드라이버 클래스명을 지정합니다. URL은 접속할 DBMS가 있는 원격지 호스트명과 포트 번호 SID를 입력합니다. SID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입니다. 앞에서 실습했듯이 오라클 XE는 SID가 XE입니다. 자, 그런 후 골뱅이 앞에 오라클 DBMS에 접속하는 방법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오라클에 접속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정한 접속 방법은 여러 오라클 연동 방법 중에 TCP 프로토콜용 JDBC 드라이브로 연결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호스트명은 오라클에 설치된 IP 주소를 의미합니다. 151 오라클의 포트 번호입니다. SID 연결할 데이터베이스 명을 의미합니다. 오라클 XE는 데이터베이스 명이 XE가 됩니다.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이 지금 골뱅이 앞에 연결 방법 지정 시 신 다음에 반드시 콜론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틀리기 쉽습니다. 자바 코드에서 SQL문을 실행하는 메서드입니다. 두 개의 메서드를 이용해서 SQL문을 실행합니다. execute update와 execute query 메서드를 이용합니다. 자, execute update 메서드는 select문 전송 시 사용합니다. 그 외에 insert, update, delete 문은 execute update 메서드를 이용해서 DBMS에 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바 개발자 입장에서는 요 4가지 SQL문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select 문은 execute query 메서드를 이용하고 그 외 SQL문은 execute update 메서드를 이용해서 실행합니다. insert, update, delete 문은 실행 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작업을 해줍니다. 그런 후 리턴 받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반면에 select 문은 테이블에서 조회 후 조회한 데이터를 리턴 받으니까 다시 자바 프로그램에서 리턴 받는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처리하는 방법은 리절트셋 클래스를 이용합니다. 자, 다음은 리절트셋 클래스 특징입니다. execute query 메소드 실행 후 DBMS로부터 리턴되는 행을 처리하는 클래스입니다.
리절트 클래스의 넥스트와 getter 메소드로 행의 값들을 얻어옵니다. 리턴된 행에 대해서 각각의 행에 있는 컬럼의 값을 얻어오는 방법은 넥스트와 getter 메소드를 이용해서 얻습니다. 자, 리절트 셋에 저장된 각각의 행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자, execute query 메소드 호출해서 회원 정보를 리절트 셋으로 리턴 받습니다. 리턴 받으면 내부적으로 최초의 커서가 컬럼에 위치합니다. 자, 그런 후 while문 돌면서 next 메소드 호출하면 커서가 첫 번째 행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동한 후 첫 번째 행에 있는 각각의 컬럼 값을 얻어와야 됩니다. 얻어오는 방법은 getter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id name이 바차투, 즉 문자열이니까 컬럼에 문자를 넣는 방법은 getString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getString 메소드 호출해서 얻어올 컬럼명을 지정합니다. name 컬럼명을 지정하면 첫 번째 행에 name 컬럼의 값 차번근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getString 호출하면서 name 컬럼의 순서, 즉 인덱스가 2니까 getString 인덱스 순서를 지정해도 됩니다. 참고로 리절트 셋의 컬럼 인덱스는 1부터 시작합니다. getString name이나 getString 2를 지정하면 첫 번째 행에 name 컬럼의 값 차번근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getInt age, age의 값은 넘버, 즉 정수 타입이니까 getInt 호출하면서 컬럼명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getInt age 컬럼의 인덱스 5를 지정해줘도 됩니다. 첫 번째 행에 모든 컬럼의 값을 얻어온 후 다시 while문 돌면서 next 메소드 호출하면 다음 두 번째 행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행으로 이동해서 각각의 컬럼의 값을 얻는 방법은 또다시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해당되는 getter 메소드 호출 후 컬럼명이나 인덱스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게 select문으로 조회한 각각의 행의 컬럼 값을 얻는 방법입니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자바에서 오라클 DB 연동해서 회원 정보 추가 후 모든 회원 정보를 조회하는 코드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오라클 연동과 필요한 클래스들을 임포트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연동 관련된 기능은 SQL 패키지에서 임포트합니다. 연결에 필요한 4가지 연결 정보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드라이버는 패키지명과 오라클 드라이버 클래스명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라클 드라이버 클래스명 O와 D가 대문자입니다. 연결할 데이터베이스 위치를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연결 방법 골뱅이 다음에 호스트명, 연결할 IP 주소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트 번호, SID, XA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유저, 패스워드 똑같이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 실행합니다. 실행하면서 데이터베이스 연결에 관련된 참조 변수 선언합니다. 커넥션 타입 참조 변수 con, 스테이트먼트 타입 참조 변수 stmt, 리절트 셋 타입 참조 변수 r에서 선언 후 널로 초기합니다. 자, 최초 실행하면 드라이버를 먼저 로딩합니다. 자, 클래스에 포네임 메소드를 이용해서 드라이버 상수 지정해서 클래스 패스에 지정한 오라클 드라이버 클래스를 로딩합니다. 프린트LN으로 각각의 단계를 실행 후 콘솔로 각각의 단계의 상태를 출력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후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에 getConnection 메소드 이용해서 자, URL, 유저, 패스워드 입력해서 4가지 연결 정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합니다. 자, 연결 후 성공적으로 연결되면 커넥션 생성 성공 메시지 출력합니다. 자, 그런 후 SQL을 전송할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생성합니다. 생성하는 방법은 커넥션에 create statement 메소드 호출해서 스테이트먼트 객체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SQL문은 스테이트먼트 객체로 연결한 오라클의 SQL문을 전송합니다. 자, 전송할 쿼리문을 작성합니다. 인서트문입니다. insert into member 컬럼명 써주고 values에서 차번근 정보를 SQL 디벨로퍼처럼 쿼리문을 작성해 줍니다. 자, 쿼리문 작성 시 문자열로 작성해야 됩니다. 작성한 쿼리문을 스테이트먼트를 이용해서 DBMS로 전송합니다. 자, 스테이트먼트에 execute update 메소드 호출하면서 쿼리문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insert update delete 문은 execute update 메소드 호출 시 인자로 전달해서 DBMS에 전송합니다. execute update가 성공적으로 실행하면 자, 리턴되는 값은 추가한 행의 수를 리턴합니다. 추가한 행의 수를 체크해서 데이터를 테이블에 추가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select 문을 실행합니다. 자, select 문, 쿼리문을 작성합니다. select id, name, height, weight, age from member, order by id, id 순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멤버 테이블에 있는 모든 회원 정보를 조회하는 셀렉트 문입니다. 자, 셀렉트 문을 실행하기 위해서 execute query 메소드 호출하면서 셀렉트 문을 전달합니다. 전달하면 셀렉트 문은 회원 정보를 조회하니까 여러 개의 행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리턴 받아서 리절트 셋 타입인 RS에 리턴합니다. 자, 그러면 while문 돌면서 설명드린 것처럼 next 메소드와 각각의 컬럼에 데이터 타입에 대응하는 getter 메소드를 이용해서 각각의 행에 데이터를 넣습니다. rs next 메소드 호출하면서 자, id는 바자2니까 문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getString 메소드 호출해서 첫 번째 행의 id 정보를 얻어와서 출력합니다. 이어서 getString name 회원의 이름 정보를 출력합니다. getInt height, getInt weight, getInt age 회원의 키, 몸무게, 나이 정보를 출력합니다. 마지막에 도달하면 다시 next 메소드 호출해서 다음 행에 있는 회원 정보를 차례대로 출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행의 정보를 다 출력 후 while문을 종료합니다. 자, 주석으로 처리했는데 get 호출하면서 인자로 컬럼에 인덱스를 전달해서 컬럼 값을 얻어와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연동 작업을 마치면 연동에 관련된 클래스 객체에 클로저 메소드 호출해서 작업을 종료합니다. 자, 실행 결과입니다. 각각의 연결 단계에 해당되는 메시지 출력 후 첫 번째 인서트 문 실행합니다. 차범근 정보를 추가 후 셀렉트 문 전송해서 모든 회원 정보를 조회합니다. 자, 조회한 회원 정보를 출력합니다. 자바 실행 후 SQL 디벨로퍼로 조회하면 추가한 차범근 정보가 조회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사용자 또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자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추가 후 SQL 디벨로퍼 다른 프로그램이나 기기에서 접근해서 동시에 데이터에 대해서 작업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자, 지금 회원 테이블에 컬럼의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과 인트 타입인데 예를 들어 컬럼의 데이터 타입이 플로터나 더블 즉 실수 타입일 경우에도 각각의 타입에 대한 get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API 문서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바에서 예를 들어 인서트 문을 실행하면 SQL 디벨로퍼와는 달리 커밋 과정이 없습니다. 자바에서 실행하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문은 기본적으로 자동 커밋입니다. 그런데 SQL 디벨로퍼처럼 수동으로 설정하고 싶을 때는 커넥션에 set auto commit 메소드를 false로 설정한 후 자, 이런 식으로 코드에서 직접 커밋과 롤백 메소드 호출해서 수동으로 커밋과 롤백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동 커밋입니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패키지 섹션 01.ex01 패키지를 생성합니다. 클래스 JDBC 테스트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클래스들을 SQL 패키지에서 임포트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 시 사용하는 4개의 설정 정보를 상수로 선언합니다. 드라이버, 오라클 드라이버입니다. 자, URL, 연결할 데이터베이스의 호스트명, IP 주소입니다. 포트 번호, SID, 오라클 XE는 X입니다. 자, 그리고 골뱅이 앞에 데이터베이스 연결 방법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신 다음에 콜론을 반드시 입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계정,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연결 방법은 SQL 디벨로퍼에서 연결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자, 연결에 관련된 참조 변수를 선언 후 널로 초기합니다.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연동 시 외부 장치와 연동하니까 트라이 캐치문으로 예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실행하면 클래스의 폰네임 메서드를 이용해서 오라클 드라이버를 로딩합니다. 자, 그럼 드라이브 매니저 클래스에 get connection 메서드 호출하면서 URL, 유저, 패스워드를 인자로 전달해서 오라클 DBMS와 연결합니다. 자, 연결을 성공하면 커넥션 생성 성공 메시지를 콘솔로 출력합니다. 그리고 get connection 메서드 호출해서 연결 시 커넥션 객체를 리턴 받습니다. 그걸 con 참조 변수가 받습니다. 그런 후 커넥션에 create statement 메서드 호출해서 statement 객체를 넣습니다. 자, statement 객체로 전달할 쿼리문을 작성합니다. 자, 문자열로 작성합니다. insert into member 해서 id가 0003인 차범근 정보를
인서트 문으로 추가합니다. 자, 그런 후 스테이트먼트 객체에 execute update 메소드 호출하면서 인서트 문을 인자로 전달해서 차범근 회원 정보를 멤버 테이블에 추가합니다. 자, 성공적으로 추가하면 추가한 행의 수를 리턴합니다. 리턴한 행의 수를 이용해서 실제 성공적으로 인서트 문이 실행됐는지를 체크합니다. 자, 두 번째 쿼리문은 회원 테이블에서 회원 정보를 조회 후 order by ID, 조회한 회원 정보를 ID에 대해서 오름차순을 정렬로 리턴합니다. 스테이트먼트에 execute query 메소드 호출해서 두 번째 쿼리문 전달합니다. 그러면 회원 정보를 ID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result set으로 리턴합니다. result set에 next 메소드 호출해서 첫 번째 행에 대해서 getter 메소드 이용해서 각각의 ID, name, height, weight, age 각각의 getter 메소드에 인자로 전달해서 첫 번째 회원의 회원 정보를 얻어와서 콘솔로 출력합니다. 자, ID와 name은 바차트, 즉 문자열이니까 getString 메소드 호출합니다. height, weight, age는 정수 타입이니까 getInt 메소드 호출해서 각각의 컬럼의 값을 넣습니다. 당연히 실수일 때는 getFloat나 getDouble 메소드 호출해서 실수 데이터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자, 주석으로 처리했는데 get 메소드 호출하면서 컬럼의 인덱스 값을 지정해서 각각의 컬럼의 값을 얻어올 수도 있습니다. 컬럼 인덱스는 1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while문 돌면서 모든 회원 정보를 콘솔로 다 출력합니다. 이제 DB에 접근해서 작업을 완료합니다. finally 문에서 DB 관련된 클래스 객체에 close 메소드 호출해서 작업을 완료합니다. 자, 그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에러가 발생합니다. 지금 자, 책 쓸 때 설치한 오라클 IP 주소가 지금 다르니까 지금 오라클 IP 주소는 지금 로컬에 설치했으니까 로컬에 IP 주소를 입력해도 되고 로컬 호스트 저는 벌써 TNS 네이팅 오라에 제 컴퓨터명으로 미리 설정했으니까 로컬 호스트로 호스트명을 지정합니다. 자, 그런 후 다시 실행해 보면 자, 이번에는 접속 에러는 안 나는데 지금 무결성 제약 조건을 위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범근의 아이디가 0003이니까 DB 작업할 때는 항상 SQL 디벨로퍼를 실행한 상태에서 코딩을 하면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DB 작업할 때는 항상 에러가 많이 나니까 SQL 디벨로퍼에서 같이 조회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게 편리합니다. 자, 멤버 테이블 조회해 보면 이전 시간에 실습했을 때 이순신 회원정보 추가했을 때 지금 아이디가 0003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가 겹치니까 무결성 제약 조건에 위배된다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에 있는 이순신의 아이디를 변경해 줘도 되고 차범근의 아이디를 0004로 수정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하면 자,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추가가 됩니다. 차범근 회원정보 추가 후 셀렉트 문 이용해서 조회해 와서 인격정 이순신 차범근 아이디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디벨로퍼에서도 조회하면 추가한 차범근 정보가 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는 여러 사용자나 아니면 여러 종류의 기기에서 접근해서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작업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실행하면 아이디가 0004인 차범근 정보를 추가하니까 기존에 차범근 정보 추가했으니까 또 같은 아이디로 추가하니까 무결성 제약 조건에 위배된다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를 변경해서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추가가 됩니다. 자, 차범근 자, 가서 여기서 자, 삭제를 했습니다. 자, 그런 후 다시 차범근의 아이디를 0004로 해서 실행하면 자, 차범근 정보가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 자, 삭제합니다. 다시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추가가 됩니다. 자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 연동해서 인서트 문과 셀렉트 문을 이용해서 회원 테이블에 데이터 추가 후 조회에 와서 콘솔로 출력하는 예제를 실습해 봤습니다. 자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 연동 시 9개 단계를 거쳐 연동합니다. 자바 프로그램에서 오라클 연동하는 방법은 MySQL이나 MariaDB와 연동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른 데이터베이스 연동 시 달라지는 부분은 드라이브와 URL 부분만 세부적으로 좀 다릅니다.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연동 시 달라지는 부분은 구글 링크 참조하세요.